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첫눈이 내려서 마음이 좀 푸근합니다. 흔히 첫눈은 서설이라고 하는데 이번 주 정기국회 마감을 앞두고 법정 기한을 넘긴 예산도 좀 잘 풀려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안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월드컵 기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하나가 되고 많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8강 진출이 실패해서 아쉽기는 하지만은 우리 태극 전사들 너무 잘 싸웠고 또 아무리 어렵더라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노력하면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희망과 불굴의 정신을 국민에게 안겨준 아주 소중한 월드컵이었습니다. 태극 전사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예산이 법정기일을 넘기고 또 2014년 이후에는 한 번도 정기국회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예산이 처리돼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정책위 의장과 예결위 간사 양당 참여하는 2+2에서 상당한 예산 진전이 있어서 조금 가볍게 됐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최대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양보할 것 양보하고 해서 법정 기간 내 예산이 꼭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로 이재명 대표 취임 100일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투트랙으로 민생과 민주를 해왔다고 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투트랙이 있습니다. 또 다른 투트랙은 방탄과 대선 불복 투트랙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하느라고 민주당이 온통 당력을 거기에 쏟고 당 안에 이재명 개인 문제를 왜 당이 방어하느냐는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 내분의 마그마가 펄펄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반대의 투트랙 중에서 대선 불복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첫째 예산 심사 과정에서 마치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는 듯이 자기들 하고자 하는 예산을 수십조 올려놓고 그다음에 새 정권이 하고자 하는 새 정부 출범이나 운영에 필수적인 기관 운영에 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삭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방송법, 노란봉투법, 또 안전운임제법 강행 처리해 보듯이 민주당과 협치를 하면서 이렇게 대선 불복과 방탄의 투트랙을 밟아왔습니다. 이제라도 이재명 대표 말씀대로 민생과 민주의 투트랙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민노총이 오늘 전국 각지에서 파업을 벌인다고 합니다. 화물연대를 제외한 다른 노조의 파업들이 종료되어 동력을 잃자 산하 조직을 총동원해서 불씨를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명분은 반노동정책 저지라고 하지만은 그 실질은 반민생투쟁, 반정권투쟁의 다름이 아닙니다. 민노총은 반노동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번 전체 노동자들이라고 이름을 덜먹이지만은 일부 귀족 노조원들의 특권만을 챙기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저질러 왔습니다. 여기에다가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의 불법을 조장했습니다. 이제 국민들 인내심이 바닥에 드러났습니다. 특히 MZ세대는 이번 민노총 퇴출을 외치며 민노총의 릴레이 파업을 저지했습니다. 민노총의 대각성,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속히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민노총의 총파업이 시작이 됩니다. 민노총은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총파업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번 민노총 총파업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민노총이 총파업 구호가 화물 총파업 투쟁 승리,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분쇄라고 하지만 사실상 윤석열 정부 끌어내리기 파업입니다. 민노총이 화물연대 운송 거부를 지원하며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기획정치 파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를 앞세운 정치 파업에만 골몰하다 화물연대 운송 거부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은 보이지 않나 봅니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현재 경제 위기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운송 거부로 인한 철강, 석유화학, 정유, 자동차 관련 주요 업종의 피해액은 3조가 훨씬 넘습니다. 한파 속에서 자동차 휘발유, 경유뿐만 아니라 등유 공급에까지 어려워진다면 국민들의 생활에 더 큰 피해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민노총 산하 건설 노조까지 화물연대와의 동조 파업에 나서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이 됐습니다. 민노총은 법위에 군림하며 공권력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의 반대로 공권력 행사가 무산이 됐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이렇게 초법적인 단체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민노총은 이제 총파업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노동단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에 동조하고 국민 경제의 혈맥인 물류를 인질 삼는 집단의 이기주의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공정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건설적인 노조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노동자를 보호하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복원할 것입니다. 불법과 떼법의 부당한 요구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12월 31일로 일몰되는 추가 연장 근로제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인력난까지 겹친 사중고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자의 경우 추가 연장 근로제가 폐지된다면 당장의 경영난을 극복할 동력조차 얻지 못하게 됩니다. 대다수가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8시간이 추가된 주 60시간 근무를 원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월급도 줄고 생계비를 위해 투잡을 뛰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내국인의 기피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뿌리 산업 등에서는 주 52시간 근무 조건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가 쉽지 않고 인력 부족으로 납기를 맞출 수가 없어 향후 거래마저도 어렵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벤처업계는 산업 특성상 마감 시점에는 주 50시간도 부족하며 주 52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기술 및 연구개발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 52시간 취지는 대한민국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추가 연장 근로제가 오히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산업 분야가 분명히 있음도 인정해야 합니다.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 시간이 아니라 각 산업 분야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추가 연장 근로제를 통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야당은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에 연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국토위 간사 김정재 의원입니다. 이 현수막이 보이십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의리 없는 XX들아 오늘 길바닥에서 객사할 것이다 라는 현수막이 지금 나붙고 있습니다. 이 화물연대는 이렇게 업무에 복귀하는 동료 화물기사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보복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달리는 화물차에 쇠구스를 날리는 등 불법 폭력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13일째입니다. 물류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액만 해도 3조가 넘었고 기름이 동난 주유소도 100여 곳이 넘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민주당은 민노총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자제시키기보다는 민노총 입맛에 맞는 청부 입법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민노총의 하청 업체로 전락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단독으로 국토위 법안소위를 열어서 안전운임제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나홀로 심사를 했습니다. 오늘 사실 또다시 단독 법안소위를 열기로 되어 있었는데 부담이 됐는지 나홀로 하는 것이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었는지 아니면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오늘 열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안전운임제는 다 아시다시피 명분상은 화물차 기사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막고 최적의 운송료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화주와 차주의 4인 간의 운송료를 국가가 정해준다는 것 자체는 실제로는 자유경제, 사적 자치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시범 실시를 했습니다. 결과는 3년 동안 화물차 사고 건수, 사망자가 늘어났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또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화물연대 개인 사업주에게 안전운임제라는 것으로 최적의 운송료를 보장해주고 심지어는 그 운송료를 단 한 푼이라도 지키지 않은 화주를 처벌하는 강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딱 한 곳 대한민국뿐입니다. 그런데도 민노총과 화물연대는 올해 말 시한이 끝나는 이 제도를 영구히 시행하라며 지금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일 수천억씩 발생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국가적 손실을 맡기는커녕 민노총의 민원 해결사, 입법 청부업자를 자처하며 의회 폭거, 날치기 국회를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비난하기보다는 이들의 폭거를 규탄해야 할 것입니다. 폭력과 불법을 규탄하지 않는 정당은 이런 범죄 집단의 뒷배를 자처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표를 의식해서 민노총에 그리고 화물연대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국회 제1야당답게 화물연대를 설득해서 이제는 협상 테이블에 앉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미자연입니다. 오늘 민노총이 화물 총파업, 윤석열 정부 노동 탄압 분쇄 명분으로 전국 동시다발 총력 투쟁 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쟁의행위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분 가능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민노총의 총파업은 법이 정한 쟁의행위의 원칙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작년 10월 총파업의 5대 핵심 의제 중 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국방예산 삭감, 주택, 교육, 의료, 돌봄 무상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요구였으며 금년 8.15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는 민생 파탄, 평화 파괴, 윤석열 대결 정책 규탄, 한미연합 군사 연습 중단, 한미일 군사 협력 반대, 전쟁 반대 평화 실현 등 북한식 정치 구호만 남발했습니다. 과연 민노총이 어느 나라 노총입니까? 현재 민노총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단 행동을 멈추지 않는 화물연대에 힘을 실어줘서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를 통해서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저지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현재의 민노총 모습이 노동자, 더 나아가 국민이 원하는 모습인지 자신들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쟁이 누구를 위한 투쟁인지,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위한 투쟁이 아닌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투쟁이 아닌지 냉철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께 간절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현재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서 허용되는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이 올해 말로 도래해 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중소기업 현장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영세 사업성을 고려해서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 8시간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2018년에 비해서 지금이 더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우리 정책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력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영세 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입만 여시면 민생 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민생 아니겠습니까? 정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3항 30인 미만 근로자들이 특별 연장 8시간을 더 할 수 있도록 최소한 2년만이라도 연장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내일 반드시 상정시켜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민생 현장을 꼭 경청하시고 이런 간곡한 현장의 소리, 국민의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